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외과 의원의 최원주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소변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변 상태를 보고 혈당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내지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거품료가 심한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뭐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다뇨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이제 다뇨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에 거의 10번 이상 막 주무시면서 또 간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주 넣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총량으로도 뭐 2리터 이상 좀 많이 소변을 보게 되시는 경우를 좀 요거는 정상보다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뇨증이라고 그러면 다 당뇨병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물을 많이 마셔서 맛이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이제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습관적으로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일인데 병적으로 생각하셔서 놀래갖고 당뇨병 아니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물을 좀 무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는 타입은 아닌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음료수들을 너무 이뇨를 일으키는 음료수를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커피 같은 거, 차도 그렇고요. 그런 걸 아무래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뇨 증상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전립선 비대증 같이 그렇게 방광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이 보시게 되는 거를 다 주무시는 야간요도 심하게 오는 경우를 이제 병적인 다뇨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거품료예요. 선생님 거품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틀림없이 혈당이 나쁠 거예요. 이게 뭐가 생긴 거 아닐까요?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정말 물줄기가 세서 일시적으로 거품이 많다 사라지는 경우는 진정한 거품료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정말 한참 이후에도 거품료가 자꾸 지속되는 경우는 이게 조금 일반료보다는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품료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주된 원인은 아마도 단백뇨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백뇨라고 모두 비정상일까요? 모두 병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일시적 단백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신 날이라던가 아니면 몸에서 열이 좀 나서 좀 신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구체에 정말 그야말로 문제가 있어서 단백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다 나가는 경우에는 거의 1g 이상, 그러니까 1000 이상, 3000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병적으로 정말 많이 나온 단백뇨 같은 경우는 소변 검사 다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거품뇨라서 무조건 병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뇨라고 무조건 단백뇨도 아니고요. 또 단백뇨라서 다 거대 단백뇨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한번 간단한 소변 검사 해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 혈뇨 문제입니다. 소변에 피가 비치는 것은 비정상이죠. 근데 이제 또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전후, 그러니까 이게 생리가 바로 끝났다고 바로 혈뇨가 안 보이지는 않고 미세하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달 이상은 간격을 두고 검사를 다시 해보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방광염이 심하게 왔을 때 여자분들 많이 걸리죠. 그럴 때 아무래도 방광에 염증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혈관 같은 게 많이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피가 약간 묻어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로 결석인 경우가 더 흔하죠. 그래서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형적으로는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이런 석회화 같은 게 요로에 끼면서 그러면서 피가 어떻게 보면 출혈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응급실로 갈 정도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바로 진단하기 어떻게 보면 좀 쉽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좀 중한 병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광암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방광 내에 정말 그야말로 종양 덩어리가 생겨서 모든 종양은 이상적으로 막 커지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분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소변이 뭐 비슷하게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유관적 혈뇨라고 얘기하죠.
또 소변 보는데 정말 색깔이 확 변할 정도로 육안적으로 혈뇨를 본다라고 현미경적 혈뇨가 아니라 육안적 혈뇨를 보이게 되면 일단은 사실은 방광암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롭게 이제 진단하는 게 어려운 것이 콩팥에 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구체 신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뇨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들이 다 아닌 거라고 판정되고 나서 마지막에 판단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콩팥 조직 검사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문제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빨리빨리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도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신장내과에서 조직 검사를 의뢰하죠. 그래서 혈뇨를 일으키는 사구체 신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적절하게 치료제도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